네, 반갑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마감 시청입니다. 시장이 더럽게 내렸네요. 네, 이런 시장을 우리가 딱 이렇게 얘기하죠. 더럽다. 네, 이렇게까지 많이 내릴 만한 건수는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뭐, 사실 수급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1조 원 정도 매도를 치긴 쳤는데, 기관적 매도가 거의 7천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금융투자 놈들이 많이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차익 실현 매도가 됐든, 아니면 뭐, 손절 매도가 됐든, 어쨌든 매도를 많이 치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 치면은 코스닥 쪽에 2차전지 이쪽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 넘어가면은 포스코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내렸다 보시면 되겠어요. 뭐 중소형주는 다 내렸고요. 오늘 뭐 그냥 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점은 지지선까지 일단 밀렸는데 이 지지선을 지켜줄 것인가, 이 여부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갭 상승한 부분, 요 갭까지 나왔습니다. 이 갭 상승한 부분들을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일단 이 박스권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반등을 좀 해줘야 되겠죠. 주가가 세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0.5%라도 올려서 다시 21선 위쪽 2445포인트, 2447포인트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주가가 더 내려오게 된다면 2400포인트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만약에 0.78%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갭을 다 메꿔버리게 되죠. 갭을 메꾸게 되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즉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갔던 것이 약간 없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저점 연결했을 때는 2300포인트까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2400포인트에서 지켜지는 모습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우리가 2400포인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 내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네, 근데 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일단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준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해외 주식 상황에서 보면은 다우지수는 뭐 그냥 그래요.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죠. 1250원이 저점이고 13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1300원대에서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환율이 다시 내려오면서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안정화를 빠르게 보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간다라면 지수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부담 줄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수 포인트가 일단은 2400 여기 포인트 많이 밀려도 2400포인트 위쪽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루 이틀이면 조정 끝날 것 같고요. 이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이 2500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뭐 세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2450 일단 여기까지 올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 보셔도 오늘은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매수하실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를 줄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거는 내일 올라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이 좋은 기대감을 즉 경제지표를 통해서 반등을 쳐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살짝 올라서서 2445포인트 5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와닿는 그런 상승은 아닐 거라 생각되고요. 그냥 오늘 내려간 것을 약간 보상해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내렸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는데, 코스닥은 생각보다 잘 버티다가요. 네, 오후 들어서면서 아주 그냥 뭐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도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지면서 아마 더 많이 집어던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 심리가 나빠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변동성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스닥은 그동안 올라오면서 코스피와는 다르게 갭을 많이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떨궈가지고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코스닥 쪽을 특별히 더 때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동에 한번 볼게요. 자, 금융투자가 무려 5,500억을 팔아먹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죠. 네, 이건 뭐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나쁜 새끼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코스닥 쪽이랑 둘이 합쳐가지고 7,000억 네 정도 팔아먹은 모습이고요. 투신도 팔아먹었죠. 네, 연기금 550억 팔아먹었고요. 사모펀드에서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까지 8조 원 넘는 물량을 매수를 해줬는데 뭐 3,000억 팔았다고 해서 큰일 나겠습니까? 일반 현황 보시면 또 아실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는 입장이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가서 3,000억 팔아먹었는데 뭐 별 문제 될 건 아니죠. 다시 이 부분은 채워나가면 되는 모습이라서 많이 사고 조금 파는 이런 정도의 모습들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투자가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저점이라는 인식을 해줘야지만이 주가 매수가 들어올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투신도 가만히 있고 연기금도 가만히 있는데 금융투자가 미쳐서 날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이 된다라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받아준 형태로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고 가수는 높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이 저점이거나 아니면은 내일 정도가 저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뭐 볼 거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간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 되긴 했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좋았고요. 나머지는 뭐 다 개판입니다. 뭐 푸둥둥하고요. 많이 빠졌다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거 기분 나쁜 일이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상승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거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거. 자, 이런 모습들에서 오늘 아침에 시장부터 대비한다면 시장 자체가 오늘 상승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했었다. 뭐 오늘 보시면은 약간 플러스로 시작했잖아요. 그걸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본다면 2% 넘는 하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포지션은 그다지 우리한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죠. 뒤로 넘어가도 은행주 위주로 또 빠진 모습도 있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났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줄 또는 이제 뭐 보험주 뭐 이런 쪽은 조금 네 그나마 좀 나았던 모습인데 은행주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개인들의 어떤 개입이 많은 종목들 그런 쪽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버티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시면 뭐 모두 투어도 잘 버텼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뭐 많이 안 빠지는 모습들 네, 잘 보여줬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약간은 조금 네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쁜 것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SNU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면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별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좀 은근히 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조금 기분 나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상승 유지하다가 쭉 빠졌어요.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자, 지금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경계성 물량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8%대 상승하면서 또 진행됐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SM이 지금 122,600원인데 이것도 높은 상황입니다. 12만원 공개 매수 가격인데 더 이상 올라가면 좀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뭐 펄어비스 뭐 다 내려가네요. 펄어비스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던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서 약간은 부담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뒤쪽도 다 밀려있죠. 오늘은 다 완전히 푸르딩딩 네 저푸른 초원위에 네 젖바다에 누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도 보죠. 그래도 상한가가 있네 봤더니 스펙주네요. 이런 네 스펙주들은 네 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근데 스펙주들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뭐 합병 이야기 나오면 이제 상승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또 이제 위에서 사시면은 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20%대 AD칩스 센즈랩 삼진, 네, 대화제약 등등등으로 서플러스 글로벌도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네요. 요 정도에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MCNC는 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네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뭐 특이사항은 특히 없었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이 없겠죠? 1.4%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ETF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한 종목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률 넘어가시면은요, 네. EMNI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 기록을 해버립니다. 뭔데? 뭔데 하한가죠? 네, 좀 살펴볼게요.
하한가 간 것들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겠죠. 네, 그거 한번 보고 봅시다. 뭐 때문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네, 글쎄, 뭐 지금 이유가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한가예요? 네, 뭐 때문에? 어째서? 뭔데? 무슨 이유지? 라고, 네, 살짝, 네, 포인트가 좀 뭐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EMNI는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떨어졌군요. 자, 잔량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가 잔량 보시면, 오, 제법 많은데? 70만 주. 네, 이 정도면은 내일도 빠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빠졌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 상황이네요. 자,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성 셀바시온? 네, 이 종목도 지금 하락세. 리더스 기술 투자. 아, 이거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K사인.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줬네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10% 이상 빠진 종목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10개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낙폭도 제법 컸겠죠? 네, 4% 넘어져 갑니다. 아까는 3%였는데 4% 넘게 나왔고요. 시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아요. 안 돼요. 네, 이거 지지선 때 지금 거의 다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 지지선 깨졌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어차피 갖고 계시면 안 계시죠? 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기분, 네, 뭐 기분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분 나쁘게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대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다. 오늘 계좌 안에 플러스 있는 종목이라면 아우 이쁜 놈, 이쁜 내 새끼들 이렇게 칭찬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조금 내려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선만 잡아놓고 좀 올라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죠. 금융투자 이놈의 새끼들이 뭘 그렇게 팔아댔는지 한번 봅시다. 오셈 임플란트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인버스, 곧버스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 있고요. 2차전지 테마 매수 있고요. 이런 정도고요. 종목은 산 게 없네요. ETF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팔아먹을 줄 알았다니까. 1,400억 순매도 나갔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갖다 던졌고요. 에코프로비엠,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쭉 들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근데 매도가 되게 우세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100억 이상 팔아먹는 종목도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100억이 넘었네요. 그래서 제법 많이 팔아먹은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기관 쪽 움직임도 거의 똑같습니다. 곧버스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1,500억. 근데 아까 금융투자가 1,400억이었잖아요. 기관이 전부 다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삼성전자 230억.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팔았지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다 잡았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KB금융 정도 매도가 좀 있었고요. 곧버스 매수도 조금 있었는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해지성 물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곧버스를 사놓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레버리지도 팔긴 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중립적인 모습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는 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매집을 한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때리고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계속 때리면 가격이 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싸게 살려고 대기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매수나 이런 것도 확장하지 않고 대기를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격이 더 쌀 때 살려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어디서 멈추냐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2,400포인트 정도면은 멈출 것 같고 빠르면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이제 전환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내려갈 수 있어서 외국인 매수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네, 그것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종목들 잘 들고 가시면서 유지하시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 상황 보시면은 뭐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계속 네, 밀고 당기는 밀당의 어떤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알아서 네, 지들이 또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어도 거기에 따른 어떤
대세 하락 이런 쪽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가격이 싸졌구나. 이제 싸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푹 쉬시고요. 잊어버리시고 내일 상황을 보면서 또 전략들을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편안하게 대응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